안녕하세요. 한국 퀴어 영화제의 쭌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한국 퀴어 영화제 커런트 이슈 2로 선정된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에게 남은 공간의 큐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퀴어 페미니스트 책방골의 두 분이 나오셨어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 페미니스트 책방 꼴의 골키퍼 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나기와 같이 책방골 골키퍼 하고 있는 뽀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큐톡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떠오른 공간이 이 공간 책방골이었는데요.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먼저 책방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방 꼴은 여성주의 문화운동단체 언니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는 2017년 11월에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공간 자체가 2017년에 생긴 건 아니고 여기는 원래 언니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사무 공간이자 회원 공간 플러스 이제 책방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네. 487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처음에 이 공간을 만들게 된 거는 저희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사무실이 그 가정집 네, 같은 네.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 겸 회의실 정도로만 쓰이고 불특정 다수가 오가거나 회원 다수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랬을 때 네, 이제 활동가 층이 얇아지면서 저희가 좀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과 그리고 회원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트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자체에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제 책방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행사도 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대만에 갔었어요. 아시아 페미니스트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 대만에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설립되었고 가장 오래된 여서점이라고 페미니스트 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 서점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았고 대만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 LGBT 굿즈 전용의 가게들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착안해서 책방골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지금 책방도 있고 굿즈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네.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저쪽이 굿즈 매대인데요. 뭐 보시면은 CD 같은 것도 있고 팔찌 이런 것들도 이제 몇 개 구비를 해놔서 편하게 오셔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매일 오픈하고 있는 건가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원래 휴무여가지고 열리지 않고요. 일요일뿐만 아니라 그 공휴일에도 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무래도 회원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뭐 회의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행사가 생긴다 그러면은 좀 자주 닫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운영 시간이 2시부터 9시까지인데 평일.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저녁 시간 운영이 좀 어려워져서 7시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관할 수도 있나요? 대관해서 뭔가 내가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싶다 이럴 때 빌려서 쓸 수도 있나요? 완전 열어놓고 대관을 하고 있지는 않고 대관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퀴어들이 공간을 빌리거나 뭔가 행사를 열 때 그 행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갑자기 대관이 취소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퀴어 행사를 할 때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보고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꼴은 이제 2017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4년 차에 접어드셨는데 영화 보시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이제 미국에서 퀴어 여성들의 공간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감독이 그걸 이제 추적하는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 동의를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전체 문제의식 자체는 한국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2020년이기도 하고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거의 뭐 일반화된 상황이고 뭐 부동산이 굉장히 금융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저금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몰려들어서 지대가 갑자기 막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부동산 주인이 아니면 내가 건물주 주인이 아니면 아무래도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자주 들더라고요. 저희가 언니 네트워크에서 책방골 운영 시작하기 전에 팸이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1호에 그 일커뮤니티 타임라인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걸 본 게이 친구가 그런 말 했어요. 게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며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하려면 페이지 모자란다고. 네네. 근데 그래서 좀 슬펐어요. 우리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바나 레즈비언 그쵸. 공간을 하나의 선으로 그릴 수 표현이 있죠. 가능할 네네네. 정도로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한참 조사하면서 아 여기 대전에 뭐 있대, 대전에 클럽 있대, 부산에 막 바 있대.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막 해보면 바로 그 다음 글이 이번 달에 폐업합니다.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공간 열 때 이미 그 영화에서 나온 그 시대적 배경, 레즈비언, 바나 서점, 그리고 페미니스트 공간이 문을 닫고 있다는 기사는 2017년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처음 열 때 걱정 좀 하긴 했어요. 미국에선 지금 다 닫고 있다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이거를 시도하는 게 괜찮을까. 심지어 우리가 롤모델로 삼았던 대만의 여서점도 그때 문을 한번 닫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모금을 해가지고 열긴 했지만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공간이 불안정해가지고 닫는 공간이 많아진 게 사실이고 우리도 당연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지금 열었을 때 안정적으로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단만 한국은 그때가 막 시작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뭐 이태원에 햇빛 서점도 생기고 뭐 페미니스트 서점 같은 것들도 그때 막 발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만의 도전은 아니었어서 그래 우리도 한번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한테 좀 오프라인 공간이 절실했었어요. 네. 온라인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좀 밝고 대낮에 모일 수 있는 꼭 술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좀 절실했기 때문에 언제 닫더라도 좀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이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책방골은 이제 어떤 공간을 지향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책방골의 지향점은 사실 언니 네트워크의 지향점과 동일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근 뭐 레디컬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어떤 여성들만의 공간이고 이 여성들만의 공간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배제가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한국에서 뭐 처음으로 발견한 신대륙도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논의들인데 책방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라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이야기할 때 그 책방골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점에 책을 입고를 할 때 어떤 책을 입고할 것인가 토론하는 것과 이 공간에서 북토크 같은 걸 한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할까, 어떤 저자를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책방골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언니 네트워크는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페미니즘을 계속 얘기해 왔고 그런 면에서 책방골도 그런 퀴어 페미니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서가 구성이 살짝 나오는데 제일 위에 보면 혼이 나가는 도서라고 해서 비혼 가족제도에 관련된 책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칸이 퀴어 페미니즘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랬을 때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결혼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분화된 성별제도에 기인하고 있고 그것을 타파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그 성별 이분법 자체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성별 이분법에 기반해서 세워진 사회 구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 계급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퀴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려면 뭐 경제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경제 구조와 그리고 몸 다양성을 무시하는 사회 구조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난민, 장애 그리고 뭐 빈곤 이런 문제를 다 퀴어 페미니즘으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서가 구성을 논의할 때 저희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되게 자주 받아요. 그럼 여긴 페미니즘 책만 있느냐? 사실 페미니즘 책만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페미니즘인가라는 게 또 질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다 뭐 인문서적이나 정말 뭐 고양이 발 사진책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게 사실은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 논의하실 때 혹시 논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다수결로 막 결정한다라던가 뭔가 이런 규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내부 논의하실 때. 일단은 저희는 2주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데 그 사이에 입고하고 싶은 책을 단톡방에 다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단톡방에 올려진 책들을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걸 입고할 건지 말 건지를 같이 논의를 하는데 뭐 읽어본 책도 있고 신간 논의를 하면 되게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기 때문에 출판사에 대한 신뢰도나 아니면 내용상에 뭔가 작가나 아니면 출판사 이슈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서 다수결은 다수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모두가 다 반대했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책방골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자기가 항변해야 돼요.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면 기각되는 거지만 되게 그렇게까지 주장하면은 그래 너가 책임지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책을 들여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영화 보면서 이제 여러 장소들이 나오잖아요. 영화 안에. 가장 공감이 간 장소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우 티어터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네트워크 소모임 중에 아는 언니들이라고 합창단 소모임도 있는데 네. 매년 정기 공연을 할 때마다 이 무대를 구하는 일이 또 하나의 큰 일이에요. 왜냐면 한 번 빌릴 때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또 많고 그 돈을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좋은 공간을 맛보면 뒤로 이제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화 관련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 공간, 어떤 무대의 공간을 대여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뭐 와우 티어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언니 네트워크에서도 문화운동, 여성주의 문화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잡지를 만든다든지 뭐 공연을 올린다든지 하다못해 뭐 행위예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이거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비슷한데 여기 이 책방 공간을 향후에는 전시 공간으로도 많이 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했거든요. 그 에스페란자에서도 그 영화 상영 같은 거 하면서 사회에서 문란하고 뭔가 지원받을 가치가 없는 예술로 여겨지는 것들을 그 공간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내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책방 꼴도 좀 그런 퀴어하고 약간 실험적인 시도들의 공간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공감이 많이 갔던 공간은 첫 번째 나왔던 바였어요. 그 바가 그냥 술 마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동네 거점? 그쵸. 약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가면은 이야기 나눌 상대가 있는 동네 거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여졌는데 좀 언니 네트워크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들었네요. 공감 말고도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다거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5 more minutes! 바에서 나온 그 화장실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맞아요. 그게 기억이 남았어요. 확실히 좀 야한 얘기가 들어가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어요. 일부러 앞에 배치한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그쵸. 감독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고 저는
그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거였고 사실 마지막에 트랜스 피크닉 네, 그 커뮤니티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 공공 공간을 일부러 어떤 장소 자기네들을 포용하는 공간인지 아닌지를 명시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어떤 자기들에게만 특별하게 뭔가 한 줄이 추가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탁 트인 공원이나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책방골이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을 때 물론 이 공간은 모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열려있는 공간이지만 그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일부러 그런 걸 더 드러내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 줄 추가된 것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저 한 줄이 날 위한 한 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한 줄조차 없는 공간에 가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랜스 피크닉이라는 아이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봄님도 뭐 있으셨나요? 저요? 저는 어차피 결론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이 살아남은 공간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장기간 동안 저금리로 임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공간이거나 하는 공간이 결국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걸 보면서 결론이 정해져 있는가. 슬프죠. 네.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 있는 달리도서관에 책방골로 패널 요청받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초반에 그 공간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안정화됐다고 하셨었거든요. 저희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우리에게 무심한 임대인이 있어가지고 나름 3, 4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간의 안정성? 맞아요.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아이디어 낸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모든 단체들을 다 모아다가 그 월세를 모으면 이제 어마어마해질 거잖아요. 그럼 한 번에 꼬마 빌딩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층에 한 3단체 쓰고 2층에 한 5단체 쓰고 그럼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꿈의 퀴어 빌딩. 협동조합적 마인드로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아니, 싸워서 안 돼. 맞아요.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드신 이제 알렉시스 클라멘츠 감독으로부터도 온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 공간이 이제 직원 인건비랑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을 닫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방골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일단 질문을 주셨어요. 프로그램의 덕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좀 얍삽한 수를 쓰고 있는데요. 얍삽하다뇨.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 네트워크라는 이제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원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이 월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비로 이제 상근자의 월급을 주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월세를 충당하고 있죠. 근데 책방골은 그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상근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다는 그 월세와 이제 인건비가 사실은 언니 네트워크가 돈을 쓰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책방골은 편하게 남은 돈으로 책을 왕창 사들인 다음에 팔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감독님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협동조합식으로 구성하시거나 회원제로 구성해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미국의 많은 페미니스트 서점들도 되게 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완전한 상업공간, 100% 상업공간으로는 공간을 유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문 닫은 뭐 블루스타킹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어더 월드, 포틀랜드 같은 그런 데들도 다 회원제를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도 팔지만 꼴 좋다라는 북토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독립출판사들이랑 연계해서 예약 판매 독립서점과 독립출판사만이 협업하는 그런 예약 판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인권 행사에 많이 나가요. 뭐 인권 포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페미니즘 축제라던가 그런 퀴어 문화 축제, 각 지역 퀴어 문화 축제 그런 곳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도서를 홍보하고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동해서 파는 건 조금 어려워진 상태기는 하죠.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또 하나 하신 질문이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얼마나 다양한 세대나 뭐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레즈비언 우먼 허스토리 아카이브 만큼의 세대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10대부터 7,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한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만큼의 역사가 쌓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행사에 오는 연령층이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20, 30대 많으면 40대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사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일단은 근데 책방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일단 SNS, 인터넷 접근성이 좋은 세대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층은 책방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주민분들 경우에 나이가 좀 많으신 층은 들어오시지 않고 굉장히 바깥에서 열심히 매우 열심히 쳐다보세요.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이 공간에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카모메 식당처럼. 언젠간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카모메 식당처럼.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시고 계셔서 뭔가 저희의 문제인가.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시는군요. 언젠가는 그런 다른 더 높은 나이대 세대 분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서에. 그럼 오히려 좀 어린 층들은 어때요? 10대 청소년이라던가 또 방문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네, 방문은 조금 있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나이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은 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도서 시장 자체가 책 구매력은 되게 30, 4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서점에 오는 연령층도 되게 그 정도예요. 사실 청소년들이 책을 다 잘 보기는 않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맞아요. 제 청소년 소설도 특별히 퀴어 청소년을 위한 도서 서가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랑 한국 상황이 다른 점도 있겠죠. 한국은 차별금지법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역사가 있고 정성 결혼도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달 전에도 왜 이 바깥에 혐오 낙서가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안전한 공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죠.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 공간들의 초기 역사를 인터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했는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싸움이 좀 지나서 그런 현재 공간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시작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가 퀴어 페미니즘 책방이라고 밖에 붙여놔도 퀴어 페미니즘 책방인지 모르는 주민분들 많아요. 최근에 그 창문 테러 사건 이후에 저희가 그 창문 테러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거 붙이고 나서 여기가 이런 데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좀 걱정했어요. 왜냐면 전면 유리에다가 누구나 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되게 성소수자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잘 모르는 곳에 위치하고 그쵸.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가고 드나드는 것 자체가 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는 전부 다 열려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밤에 열리는 공간도 아니고 낮에 열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위축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열고 나서 별일이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도
이렇게 대낮에 열린 공간에 와도 별일이 안 생기는구나 하는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안전에 대한 좀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생긴 이후에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열은 받았지만 사실은 이래서 막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화가 나는 거죠. 잡아서 족쳐야 한다. 어떻게든지 족쳐야겠다 이거를 반드시 법의 방망이를 아주 세게 맞아야 한다. 내가 너를 꼭 잡아 호되게 넣겠다. 호되게 혼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범인은 그 뭔가 처벌을 받았나요? 네, 잡혀서 경찰분이 엄청 열심히 수사를 해주셔가지고 잡아서 책방 꼴에 테러를 한 것도 이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합의를 하자고 찾아오고 또 막 유인물 같은 거를 혐오 유인물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또 추가 고소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2차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뭐 초반에는 이용객이 이제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1인 아니면 2인이 책방을 지키게 되니까 그쵸. 뭔가 혼자 이 책방을 지키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폭력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은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머릿속으로밖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2를 부르면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미리 경비 아저씨를 포섭을 해가지고 떡이라도 돌려놓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의 편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상상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인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먹을 걸 하면 이제 가끔 이렇게 나눠드리고. 아까 그 관리인 하시는 분이랑 이제 막 친해지고 이런 연결되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연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에스페란사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랑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또 고민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책방 꼴이 꿈꾸는 공동체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안전망이 많으면 그게 진정한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스페란자도 그 영화 상영 때문에 지원금 깎이고 매도 당하고 막 그랬을 때 그걸 지역사회 사람들이 에스페란자 공간이 되게 중요하고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그 혐오 스프레이 사건 이후에 이 지역에 사는 많은 퀴어와 페미니스트들이 방문해서 지지 메시지를 붙여주고 우리가 이 공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언제나 꿈꾸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바깥에서의 들어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안전도 항상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겠다.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정말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포라는 공간도 어쨌든 굉장히 모이기 쉬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포에서 뭐 저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인권단체라든지 성소수자 지원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책방을 운영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우리를 위해 연대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책방꼴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뭐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그때 이 공간에서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회원 단체고 회원들이 생각하는 이 공간의 어떤 아이디얼? 어떤 이 공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이 공간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말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책 싫어. 나는 이제 책만 봐도 두드러기가 나. 그러면 여기가 정말 뭐 연극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식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퀴어 페미니스트들도 많은 공간을 꿈꾸거나 이런 모임을 꿈꾸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 책방 꼴에 오면 어떤 걸 할 수 있다 라든지 무엇을 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방꼴에서는 지금 2개월에 한 번 꼴로 꼴 좋다라는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크를 하는 게 있다 하면 한 번쯤 오셔서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꼴 좋다 같은 행사 외에도 저희는 그 오픈 기간에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책 보시고 아니면 앉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직접 언니 네트워크 회원이 되셔서 회원들을 만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걸 저는 되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있는 소모임에서 활동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3명 이상 회원이 모이면 저희가 소모임을 직접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언니 네트워크라는 공간이 사실은 네트워킹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냥 와서 회원들을 모아서 이 공간에서 직접 실현하실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가장 이 자리를 밝혀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아쉽지만 오늘 이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에게 남은 공간 큐톡 진행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해 저희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0회 한국 퀴어 영화제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스크린은 멀어져도 퀴어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 상영을 진행 중입니다.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 퍼플레이에서 같이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